7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넘쳐나는 뉴스로 혼란한 시대. 개인도, 정보도, 언론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황상민 TV 본방사수. 본방사수. 근데 굳이 이 언론도 개인도 알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왜 연희동 이양은 알려고 하시나요?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제가 연희동에서 살다 보니까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양은 결혼하셨잖아요. 네. 남편이 지금 아직까지 나이가 50이 되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남편이 50대 후반이 됐는데 그럴 때 남편이 무려 30살, 30살 정도 나이가 젊은 아가씨한테 반해서 나 너하고 그만 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은 그 남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좀 먼 미래라서 상상하기가 힘들긴 한데요. 네. 저라면은 쿨하게 그래. 쿨하게. 네 젊은 여자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나도 젊은 남자 만나볼랜다 이러고. 어이 훌륭한 아주 훌륭한 태도시네요. 남편 듣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아 갑자기 또 약한 모습을. 그때 이제 사실은 부인 입장에서는 열받죠. 그 인간이 지금 조강지치인 나를 버리고 그것도 5살도 아니고 10살도 아니고 20살도 아니고 30살 정도 되는. 근데 그게 사실 5살이면 어떻고 10살이면 어떻고 20살이면 어떻고 30살이면 어떻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도 막 열받고 분개하겠지만은 저주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거의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요? 오이? 그러면 우리 왜? 강북 아줌마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남편분이 50대 신가요? 아니면 50대 후반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강북 아줌마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뭔가 얘가 숨겨진 매력이 있나?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몰랐던 매력을 그 아가씨가 찾아냈단 말이야? 나 대신 발굴해줬나? 나 대신 발굴해줬나? 그래서 그러면 남편이 우리 이혼합시다 하면 그래 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고요? 아니 절대 그렇게는 못하죠.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니는 내 거거든. 어디도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진 게 많으신가 남편께서? 아니 지금 이분이 뭔 소리예요? 가진 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매력을 많이 가졌죠. 그렇죠. 그리고 뭘 예요. 어머니 한다 하시. 제 남편도 매력 많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그 30살 넘은 여자한테 내 남편을 안 넘겨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 인간이 그 젊은 여자하고 살겠다고 내한테 이혼 신청을 법원에 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은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나왔잖아요. 영화 감독 홍상수. 네. 홍상수 감독이 우물에 빠진 날이에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럼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영화감독 홍상수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 홍 감독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입니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아니, 그 가정법원은 홍상수 감독의 이 사랑을 향한 이 마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 소송을 홍상수 감독의 배우자가 제기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텐데요. 지금 이 배우자분은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으시고 네. 이혼을 절대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유책주의라 그래서 네. 이 이혼에 책임 있는 사람은 절대 이혼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먼저 이혼을 이혼 못하게 소송을 한다.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홍상수 감독은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근데 그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이런 이제 기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상황이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아마 주장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나는 10살 차이가 아니라 30살 차이 나는 아가씨랑 살기 위해서 지금 이혼을 신청합니다. 그게 기타 사유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 기타 결혼을 계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라 이렇게 본인이 그렇죠. 주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같은 50대 마누라하고 사는 거와 이 본인하고 30살 나이 차이 나는 여자랑 사는 거는 상당히 큰 차이니까 지금 그게 중대한 사유인데 그럼 법원은 왜 그 기타 사유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바이올린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타가 아니고? 예,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보기에는 불륜 또는 이 혼외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혼외관계.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 행위는 오히려 이 배우자에 대한 이혼 사유가 되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기책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면 SK의 최태원 회장이 또 똑같이 거기는 30살은 아니고 한 10살은 차이가 날려나? 또 그분하고 지금 산다고 또 심지어는 애까지 낳았어. 그래서 이제 본부인하고 이혼하겠다고 지금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는 또 이미 내나마나 똑같이 기각하겠네요, 법원이? 근데 또 이 우리 헌법이 법과의 양심 두 개의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또 재벌가의 결혼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헌법에 있어 기책 사유 헌법이 기책 사유보다 우선하는 게 재판관 지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이거는 엿가락 소리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이부진 씨하고 그 남편분 그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재판장님이 그 삼성 그 장충기 사장한테 보낸 그 문자들이 양승태 대법관 이슈에서 한번 재밌게 다루어진 적이 어떻게 있었는데요. 다뤄졌는데요? 어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삼성폰 갤럭시 뭐뭐뭐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네. 그럼 그분은 벌써 갤럭시 후원 받았고 또 다른 후원도 받아서 그 세미나가 잘 이루어지는데 삼성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삼성 사랑해요. 우리는 한 가족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그 이부진 씨 남편분이 기피 신청을 했고 네. 이분한테 재판 못 받겠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 재판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양심이 작동한다고 하면 이 홍상수 감독에 대한 기각하고는 다른 결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사라 변호사는 삼성 쪽 관련된 사건을 못 맡은 지금 앙심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그건 전문가적인 태도이 답지 않아요. 네. 아내가 굳이 이혼을 왜 거부할까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아니 돈 좀 있으면 위자료 받고 새 출발하셔도 될 듯한데.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아내가 홍상수 감독이 30살 넘은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는 거를 내가 내 두 눈 뜨고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마음을 보인 거고요. 두 번째, 그 아내를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럴 때 진짜 설득하는 변호사는 아내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하고 그냥 합의 이혼해주고요. 그냥 돈 받고 끝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아니 사람을 사지 뭐 하셨어요? 가서 이런 걸 무턱대고 맡으셔야지. 무턱대고 조정 신청부터 한 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홍상수 감독이 유산을 되게 많이 받아서 부자래요. 저는 영화 감독이고 뭐 그렇게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1,000억 않았어. 원대 재산이라고 누가 오. 그러시는데요. 1,000억 원.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뻥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홍상수 감독이 그렇게 유산을 많이 받았으면 자기 딸한테 내가 지금 연애하느라고 그게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니한테 등록금도 못 대준다 이런 식으로 찌선하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시중에 소문은 홍상수 감독이 뭐 1,000억대 유산을 받는 동 안 받는 동 그것 때문에 결코 이혼을 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그렇게 열심히 모신 게 부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강남 아줌마들이 서너 명만 모이면 널 그 이야기를 하고 내한테 물어봐. 그럴 때 나였어요.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홍상수 감독이 부럽다고 그래야 돼요. 뭐 나는 그런 1,000억대 재산 그것도 없는. 그럼 대체 알고 싶은 게 뭔지 좀 제대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부인이 복수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죠. 불륜난과 첩으로 살아봐라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의 기본은 죽어도 이혼을 시켜주면 안 된다. 라는 게 가장 1차적인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그렇죠. 누구 좋으라고. 그래서 뭐 SK 최태원 회장 그 이혼 소송이나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은 새롭게 그 남편한테 절대로 이혼을 시켜주면 안 된다라는 생활의 지혜를 이 강남 아줌마들한테 전수하는. 그러니까 사로 변호사도 괜히 30살 넘은 뭐 사로 변호사한테 30살 넘은 아가씨가 생길 일은 없고 그래도 10살 넘은 아가씨가 사로 변호사 좋아한다고 해도 뭐 그냥 연애만 하지 결코 내가 이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거 이혼 소송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이 박사님 비밀 알려주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도 부부싸움하고 열받을 때, 이혼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 이 한번 해봐. 이렇게 항상 쿨하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떠난 마음 이미 떠나셨잖아요. 이 황상수 감독님은. 이미 근데- 몸도 마음도 다 그렇죠. 떠났어요. 근데 집에서 떠난 마음 나갔어요. 때문에 이 부인이 마음 다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럼 부인은 지금 자유롭게 살아요. 아. 근데 남편이 돈도 안 주니까 생활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좀 힘드시겠지만은 부인은 자유롭게 근데 자유롭게 지금 살겠어요. 어디 가서 그러게요. 네 남편이 홍상수라는 거 아는데 지금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참 위로는 받겠지만 그 위로 또 뒷면에 있는 본인에 대해서 참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은 시선도 동시에 느끼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겠죠. 부인이. 근데 홍상수 감독은 정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돈 좀 많이 주고 그러고 가면 될 텐데 주기 싫은 건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홍상수 감독이 돈이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런데 시중의 대중의 마음은 홍상수 감독을 진짜 나쁜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 1,000억 재산, 뭐 유산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기사들에서도 전부 이제 동료 배우들이 상속을 받았다더라, 뭐 상속자라더라 카더라. 그 얘기에 불과하고 본인이 절대 인정하는 사실도 없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연예계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다 여자 기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 기자들이 이 홍상수 감독과 이 여배우의 스캔들에 대해서 거의 본인 일도 아닌데도 본인 일 이상으로 치를 뜬다라는 게 이 중론이거든요. 그 왜 여자들이 더 그럴까요? 남자들이 오히려 남자들은 홍상수 감독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차마 그건 발설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거고 여자는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이 마치 홍상수 감독 부인과 같은 그 처지에 있는 느낌이 들고 기자들인 경우에는 얼마나 그게 더 가정스럽다고 느끼겠어요. 왜 본인이 그 여배우 신세는 될 수가 없잖아요. 기자는 또 정의 어쩌고 따지고 그러니까 아이 그 정의는 그냥 내세우는 겉으로 이야기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여배우처럼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을까요? 되고 싶죠. 근데 그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10배, 100배 더 열받아가지고 홍상수 감독을 죽이려고 이야기하죠. 심포도인가요? 마치 제가 이 삼성 변호 못하니까 삼성 욕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네, 그렇게 너무 자학하는 걸로 하면 황상민 TV 방송의 품격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황상민 TV 품격을 좀 살리는 패널에 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우리 황상민 TV도 삼성 광고를 좀 받아야 될 텐데. 네, 박사님 만약에 이런 여자분이 옆에 나타나시면 어떠실까요? 아, 저야. 저야. 차마 말은 못하죠. 네. 그걸 꼭 저한테 묻습니까? 그냥 시험에 들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네, 뭐 볼 게 있다고 30살 넘은 여자가 저를 좋다고 그러겠어요. 옛날에 사연 보낸 분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 비교를 그렇죠. 하셨는데. 근데 그분은 이미 결혼도 했고 나이가 40대가 넘으셨어요. 네. 그리고 뭐 어차피 내가 관계 없을 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문제예요. 셜록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홍상수 감독은 앞으로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어떤 솔루션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계속 또 이혼 신청을 해야죠. 그게 홍상수 감독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1심에서 기각이 됐으니까 2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항소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법원까지 항소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금 1심 되는데 2년 반이 걸렸으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최소한 4, 5년이 걸릴 거거든요. 재판 비용 꽤 많이 들 텐데요. 아, 재판 비용은 그 정도는 뭐 꽤 많이 안 들어요. 사실 사로 변호사 뭐 써봤자 그리고 홍상수 감독이면 사로 변호사보다 더 비싼 사람 썼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그렇게 큰 돈 안 들어요. 기껏해봤자 한 돈 1,000만 원 들었겠죠. 그렇겠죠, 사로 변호사. 예, 보통 변호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500만 원, 뭐 비싸야 1,000만 원 수준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 유명한 사건 맞는 거를 또 변호사들은 되게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DC 아마 20-30%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 네, 황상민 TV에서는 시사 이슈와 관련한 대중의 반응과 개인의 심리 반응을 분석합니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 있기에 전부 다룰 수 있습니다. 셜록황 Gmail 또는 카톡으로 간편하게 질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황상민 TV 전화번호는 010-3919-7430입니다. 황상민 TV라는 제목으로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별로 이 댓글이 별로 없네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아, 김민희 아이 낳을 것 같아요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낳으면 혼외자가 되나요? 네, 아이 호족부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혼외자로 기록이 됩니다. 혼외자가 되나요? 아니면 김민희 호족에 아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희가 입적할 수도 있고요. 아, 당연히 네. 입적을 해야죠. 네. 그걸 혼외자로 들어가는 그리고 거. 홍상수 감독이 네. 그냥 인지를 하게 되면 홍상수 감독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 큰 문제 없다는 네, 이야기네. 네. 그러니까 아이만 올라가는 거죠? 그냥 그 혼외자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김민희도 그거를 하면 혼외자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시 안 그 돼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버지 모가 다 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렇죠. 경우에는 그럴 때는 아버지 없는 엄마만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네. 그거 가지고 지금 더 이상 그걸 해요.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요. 그냥 홍상수 감독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냥 혼외자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이 허용하겠어요?
부인하고는 상관없이 아, 남편 부인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지만 하면. 그럼 돼요. 지금 이번에 그 SK 회장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지만 하면은 그 김태원 회장 최태원. 최태원 회장 호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아, 호적에 올라 있을까요? 아니면 이 같이 동거하시는 분 호적에 올라가 있을까요? 동거분 호적에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그런 질문을 좀 찾아가지고 해주셔야지. 남은 사생활을 가지고 참 이 재미를 느끼는 건 참 안 좋은 취미이긴 한데 그래도 워낙 대중의 관심이 있는 중요 인물이니까 이런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저렇게 돈 많고 잘나신 분들이 저런 삶의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 내 삶의 아픔이 훨씬 적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오늘 황상민 TV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